오늘도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각 언론들의 단독 보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습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은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겹다, 그 말을 왜 묻느냐, 할 말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컬렉션한 나전치계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의원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적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제가 그동안 쭉 밝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검찰 조사 곧 받을 거니까 그때 다 알려드릴게요.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를 한 제 조카들의 집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을 국가에 줄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여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죠.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산 아버지에 대해서 이거는 보호자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대답하지 않겠다, 지겹다, 묻지 마라, 이해가 안 된다, 보훈처에 물어봐라,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 그럴 거면 기자회견 왜 한 겁니까? 이럴 거면 기자회견 왜 한 거예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요불급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고 좀 욕심을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또 듣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부분에 대한 신경은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미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시기 전부터의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팬미팅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주변의 목포 시민들과의 팬미팅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오시는 느낌이 들었고, 또한 지금 자리에 앉아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사실은 토크 콘서트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 심리학적으로 또 이미지적으로 무언가 잘못을 했다거나 뭔가 그런 걸 인정을 할 때는요, 일어서서 하시거나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진짜 미안할 때 무릎을 꿇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미안할 때는 사실은 저러한 자세를 그러니까 몸의 자세를 취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자체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효과를 보시지는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말을 할 때 그 내용, 일단 죄송합니다라는 일단의 내용은 들리고 싶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그 스피치 기법에 따라서 그게 진짜 미안한가 미안하지 않는가가 결정이 돼요. 93%가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손혜원 의원의 말하는 그 태도, 그 말씀하시는 태도는 사실 저희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손혜원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아주 질이 나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오늘 각 언론들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을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출력물로 출력을 해봤는데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압박, 호통, 갈등, 손혜원, 또 새로운 의혹. 첫 번째 의혹입니다. 박물관에게, 국립중앙박물관에게 아니 이 작가의 작품을 왜 안 사느냐라고 수차례 구매를 종용했었던 그 나전칠기 작가.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오왕택 작가는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재단, 초기부터 재단 이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손혜원 의원의 동업자와 같은 신분인 겁니다. 동업자의 작품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게 종용하라고 강매를 한 겁니다. 그 장면을, 국감에서의 그 장면, 그 발언을 저희들이 어제 하루 종일 뒤져서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어느 누구도 현대 거를 사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나전에서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아닌 이 사람의 이 작품을요,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에 샀어요.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국립박물관 관계자도 오늘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박물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구매하면 그 순간부터 작가의 가치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서요, 친분 있는 작가를 띄우고 특정 작품을 사라고 국감에서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취재한 결과 이 장인의 이름은 오왕택 나전칠기 장인인데 손혜원 의원이 세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이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김병윤 박사님이 거금 700원을 들여서 이 재단에 등기부등본 네. 떼봤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떼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손혜원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되어 있는 작가가 재단의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적당한 친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재단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내부자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업자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와 같은 발언들을 하게 된 것은 거의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혜원 의원이 적극 해명하는 것 중에 이렇습니다. 재단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의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저께 있는 기자회견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기부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기자회견했던 곳도 재단이 샀던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부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은 재단이 했나요? 실제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재단의 의사결정은 곧 손혜원의 의사결정입니다. 기부를 하겠다는 것도 재단이 공개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정해진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손혜원 의원은 재단의 의사결정을 미칠 수 있는 일의 권한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저께 기자회견을 보게 됐을 경우는 손혜원 의원이 다 재단 기부한다라고 얘기를 천명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은 손혜원 의원이 행사할 수 있구나라는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줬죠. 손 의원 거다 사실상. 근데 거기에 대한 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작품을 사라고 종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립박물관이 받게 되는 압박은 상당했다라고 인터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최근에 있는 현대인 작가의 작품을 산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